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 와우, 와우, 와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홍티차입니다. 자, 오늘은 동아출판 고등수학상 1학년 고등수학상의 마지막 3단, 마지막은 아니죠. 3단원 실력을 쌓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자, 1번. 두 직선 위에 두 직선이래. 두 점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바로 이 점의 좌표. 점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린 점의 좌표를 구한다면 이 점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줍시다. 이름 있는 존재는 매우 아름다우니까요. 그럼 이 점의 존재를 이름을 붙여서 P라고 하면, 자, 얘의 좌표는 일단 이 점은 직선 Y는 X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다음에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얘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점 P의 좌표를 알파 콤마 베타라고 했을 때 얘가 Y는 X 위에 있대. 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점의 좌표를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 와우. 자, 그럼 얘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얘는 베타는 알파가 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점 P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 P는 알파 콤마 알파가 된다는 거지. 왜? 베타가 알파랑 같으니까 베타 대신 알파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점 P의 좌표 알파 콤마 알파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힌트가 뭐가 있어? 바로 얘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자, 그러면 우리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건 점 P가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점 P가 B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같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대. 우리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PA의 거리, 점 P와 점 A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일단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X 빼기 X좌표 빼기 X좌표의 제곱, 결국 알파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좌표 빼기 Y좌표의 제곱.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PA의 깔끔한 길이. 오, 예. 자, 근데 이게 PB랑 같대. 그럼 우리 PB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PB는, 자, 루트 점의 X좌표 빼기 X좌표의 제곱, 알파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또 X좌표 빼기 X좌표의 제곱, 이번엔 알파 빼기 0의 제곱. 자, 요거 두 개 서로 같대. 근데 같다고 놓기 전에 이 안에서 정리 좀만 해주자. 그럼 얘는 PA는 루트, 전개하면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6알파니까 4알파, 그 다음에 얘 상수한 건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PB는 얘 루트 안에서 또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알파야. 내 글씨 살아 움직이는 거 알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16. 요게 되는 거잖아. PA, PB야. PA, PB가 서로 이래. 근데 얘네 둘이 서로 같대.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잖아. 이 같다라는 식 놓는데 루트랑 같네. 그러면 우린 얘 양변 제곱하면 2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2, 2알파 제곱 빼기 8알파 더하기 16이랑 같다라는 식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2알파 제곱, 2알파 제곱 오케이 사라져 주시고, 자, 알파 그럼 넘겨줘. 그럼 12알파가 얘 넘겨줘. 그러면 6이랑 같네. 알파는 뭐야? 2분의 1. 와, very easy, 그지? 자, 그럼 알파가 2분의 1은 우리가 찾는 건 점 P의 좌표였잖아. 이게 알파 콤마 알파야. 그럼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돼? 점 P는 2분의 1 콤마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어때요? very 쉬움. 역시 1번은 쉬워져야 제맛이지. 자, 그러면 조금 덜 쉬울 것 같이 예상되는 2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엔 2번. 자, 삼각형 ABC에서 자, A의 좌표가 주어지고 이번엔 BC의 좌표가 아니라 BC의 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때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래. 무게중심. 자, 일단 그 어떤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그려볼게. 너무 대충 그렸다. 얘 말고. 자, 삼각형을 대충 그려볼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얘 A야. 삼각형 기울게 그렸다고 글씨도 기울였을 이런 마법. 와우. 자, 그 다음에 이때 A의 좌표는 1,6이야. 그 다음에 BC의 중점의 좌표가 자 BC의 좌표가 아니라 BC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래요. 그럼 이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얘 마이너스 2,3이야. 아, 너무 기울어 그렸어. 미쳤다. 나 어떡하니. 그냥 봅시다. 자, 그때 우린 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래. 무게중심의 좌표.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얘 어디 생겨? 무게중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무게중심 언제 배웠던 거? 중2 때 배웠던 바로 그거. 그거는 무게중심은 언제나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었잖아. 세 중선. 중선이 뭐야? 중선은 삼각형을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반으로 가르는 직선이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중선 3개가 나오는 거거든. 얘의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어. 무게중심. 자, 근데 무게중심은 특징이 하나 있었잖아. 그 특징이 뭐야? 중선을 무조건 2대 1로 나눈다라는 거지. 2대 1의 길이의 비로. 오케이? 그래서 길이가 2알파라고 했을 때 윗부분의 길이가 2알파라고 했을 때 아랫부분의 길이는 알파가 되는 거지. 2대 1로 길이를 나누는 게 중선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선을 찾아야 돼. 근데 자, 주어진 힌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 자, 그러면 A랑 M 이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지만 우리는 AM이라는 선분 AM을 자 2대 1로 나눈다 그랬잖아. 2대 1. 그러면 길이의 비를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게 되는 거지. 오케이? 무게중심은 중선의 내분점인 거야.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여기서 찾는 우리가 찾고 싶은 바로 그 무게중심이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건데 이걸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쉽게 해봅시다. 자, 우리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은 자, 일단 여기 길이의 b가 있잖아. 얘네를 어떻게? 더해. 왜?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은 일단 분모분의 분자거든. 근데 분모가 두 길이의 비의 합이야. 2대 2와 1의 합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AM을 2대 1로 내분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곱하고 밖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게 되는 거지. 자 M의 X좌표에 2를 곱해줘.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자 아까 우리 비율 2개 더했잖아. 그럼 분자에서도 2개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X좌표에다가 1을 곱해줘. 그럼 1 요건 거지. 그 다음에 Y좌표 자리잖아. 그럼 Y좌표끼리 자 A의 Y좌표에다 2를 곱해 6. 그 다음에 A를 한다. M의 Y좌표에다 1을 곱해 6. 그 다음에 A의 Y좌표에다가 1을 곱해 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 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10이니까 4. 예. 너무 깔끔하고 쉽고 하하하 개 좋아. 자 어때요? 쉽죠? 자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풀 때는 특히 문제 해석이 중요해요. 얘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 찾으라고 했을 때 우리 옛날에 중2 때 배웠던 것처럼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세 중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걔네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네. 이러면 힘들어. 그렇게 풀지 마. 힘들어요. 자, 우리 굳이 답을 구해야 되는 문제를 굳이 어렵게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 해석을 잘 해가지고 이걸 쉽게 풀자고.
쉽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잘 알고 있고 이걸 어느 상황에 써먹으면 되는지 이런 활용, 즉 눈치, 활용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최대한 눈치를 굴리고 머리를 굴려서 활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활용해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번. 이번엔 이 직선이 얘랑은 평행하고 얘랑은 수직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 자, 평행과 직선들 간의 평행과 수직을 조건을 이용하래. 자, 근데 얘네는 식들이 다 일반형으로 주어졌잖아.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평행할 조건, 수직일 조건. 얘 먼저 확인을 하자.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라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얘네가 서로 평행하대.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조건. 표준형이었을 때는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다. 하지만 y절편과 y절편이 다르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으면 얘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로 같고 이게 상수항분의 상수항이랑은 다르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수직일 조건은 우리 원래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얘가 표준형으로 주어졌으면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얘는 지금 일반형이네. 여기서 사실 기울기 구해도 돼. y 넘긴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 b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사실 걔를 풀어 쓴 거야. 그랬을 때 바로 이 상태에서 수직일 조건을 찾으려면 얘는 x의 개수 곱하기 x의 개수에다가 y의 개수에다가 y의 개수를 더한 게 0이다. 요거 두 가지 바로 지금 쓸 거. 자, 그럼 요거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놓고 여기다 바로 적용을 해보자. 자, 얘랑 평행하대. 아까 평행 어떻게 한다고 했어? 평행일 조건 찾으려면 x분의 x가 y분의 y랑 같아.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이랑은 달라. 오케이. 와우, 오케이. 쉬움. 이거 봐. 겁나 쉬움. 이거 봐. 봐봐. 자, 어차피 3분의 1이랑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은 달라. 그럼 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3분의 1이 a분의 2랑 같아야 되네. 자, 얘가 a분의 2가 3분의 1이 되려면 a가 뭐가 되면 돼요? a가 6 되면 되는 거지. 어후, a 찾았어. 어후, 오케이. 자, 그 다음 b 찾으러 가자. b. 얘랑 수직이래. 아까 수직일 조건 어떻게 한다고? 자, x의 개수 곱하기 x의 개수에다가 y의 개수 곱하기 y의 개수한 게 뭐가 된다? 0. 요거 0이잖아. 자, 이식만 봐. 이식만 풀어주면 돼. 근데 얘 a 방금 찾았잖아. 그럼 얘는 12 더하기 6 b가 0이네.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 b가 마이너스 2. 아, 다 풀었다. 다 풀어버렸어. 그럼 a 더하기 b 하면 뭐야? 4 나오는 거지. 어때요? Very easy하죠? 공식만 외우면. 공식이 아니지. 얘는 평행할 조건, 수직일 조건만 외워주면 이 문제는 very easy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자, 이번 4번.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래. 그때 a의 값을 구하래.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도 공식이 존재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우리 일단 공식 먼저 다시 확인해 보면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 x,x1 y1이라는 점이 있어. 이때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분의 절대값이야. 근데 루트에는 뭐가 들어오냐? 직선에서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절대값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들어오는데 얘 x 대신에 얘네
점의 좌표를 대입한 거, xy에 점의 xy 좌표를 대입한 게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는 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야. 참고로 이 식은 매우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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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많이 나와. 그러니까 꼭 외워. 꼭 외워. 이거 안 외우면 앞으로 풀하기 험난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워줘요. 오케이? 자, 이 식 꼭 외워야 돼요. 꼭. 자, 그러면 이 공식 이용해서 이 문제 풀어보자. 봐봐.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래. 자, 그러면 아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분의 절대값이야. 근데 루트에는 뭐가 들어와? x의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 그럼 얘 4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잖아. 두 개 더해주라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은 뭐가 들어와? 이 식이 들어오는데 얘 x, y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한 게 들어온다고. x 대신에 a 넣어. 그러면 4a, y 대신에 1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얘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얘 루트 25네. 그럼 뭐지? 5분의 얘 절대값 4a 빼기 4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랑 같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그랬잖아. 그게 4래. 4야. 자, 그러면 이거식 정리해보면 절대값 4a 빼기 4가 얘 넘겨주면 20이 되게 되는 거지. 그럼 절대값 풀면 4a 빼기 4는 뿔마 20이야. 양변 4로 나눠주면서 얘 넘기자. 그럼 a는 그래. 넘기지 말고 그냥 정리해 줄게요. 그럼 a는 6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이때 A가 여기 있지? A가 0보다 크대. 그럼 A가 0보다 큰 거, 두 개 중에 0보다 큰 거는 6. 유후 5번. 어때요? 공식만 이용하니까 베리 쉽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형의 방정식의 문제들은 이 공식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이 성질이 뭔지,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눈치만 있으면 very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자. 자, 5번. 이번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얘네 두 개의 교점을 지난대. 자, 그러면 자,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두 직선의 방정식이 온전히 주어졌잖아. 그럼 얘네 교점 찾을 수도 있잖아. 얘네 교점 그냥 주어진 두 식을 연립해서 찾으면 되는 거지. 교점이라는 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랑 y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연립하면 된단 말이야. 어디 있니? 이거 연립하면 얘 양변 x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 위의 식에다가 2배 해줄게. 그러면 2x 더하기 6y 빼기 10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뺍시다. 그러면 7y 마이너스 7은 0. 그럼 y가 1이네. 자, y 1 여기다 대입해주면 x가 2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얘랑 얘의 교점이 2,1이야.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2,1과 4,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자, 그러면 얘의 y는 방정식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자, 기울기 먼저 찾아보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지.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x가 2 증가할 때 y는 1 감소했지.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오케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 직선이 4,0을 지나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4,0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0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 b는 2. 그럼 우리가 찾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b와 끝. 너무 쉬워. 뭐야 이거? 단원 마무리 문제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쉽죠? 자,
온전한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점을 구하기 쉬워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교점 직접 구해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풀 수도 있고, 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 다른 방법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얘네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더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얘네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떤 한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더할 거야. 더하는데 여기에 어떤 임의의 실수 k를 곱해서 더하면 돼요. 자, 이 k 값이 바뀐 거에 따라서 얘네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야. 자, 아까 교점 2,1이었잖아. 그럼 얘 사실은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자, 2,1, 1을 지나는 두 직선이란 말이야. 자, y는 그럼 얘는 2x 빼기 3이니까 대충 이런 직선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3 더하기 3분의 5니까 얘는 대충 기울기가 느릿느릿 증가하는 이런 직선. 얘 교점 여기로 잡을래.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라는 거야. 그럼 얘는 k가 1일 때는 어떻게 돼? k가 1이면 3x 더하기 2y 빼기 8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3x 더하기 2y 빼기 8이 마이너스 3분의 2 정도 되니까 직선이 3분의 2 정도 되려면 기울기가 대충 한 이 정도, 이런 거라고 해보자. k가 1일 때는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 k가 2면 또 k가 2면 마이너스 k가 2면 뭐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 뭐 또 k가 3이면 또 다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냥 모양만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k 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직선이 모양이 바뀌면서 이 교점을 지나는 다양한 직선을 나타내게 돼. 근데 얘네가 왜 교점을 지나냐? 자, 아까 얘 3x 더하기 마이너스 5잖아. 3x래. x 더하기 3y 빼기 5잖아. 근데 이만큼의 계산 결과가 뭐야? 얘의 계산 결과 0이라며. 0이야. 얘 0이야. 그 다음에 2x 빼기 y 빼기 3이잖아. 그럼 가로 안에 들어온 얘의 계산 결과가 뭐야? 얘 0이야. 여기서 0이라고 했잖아. 얘 0이야. 그러면 이 식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 얘는 그러면 결국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얘는 그러면 0 더하기 0k래. 0 곱하기 k래. 그럼 k에 무슨 숫자가 들어오던지 간에 이 식은 항상 성립하겠지. 무조건 0 더하기 0은 0 되는 거잖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언제? k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던지 간에. 자, k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는지 간에 성립한다. 뭐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어쨌든 그럼 얘는 그럼 이 식 같은 경우는 결국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xy라는 거잖아. xy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뭐야? 결국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교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얘를 k에 어떤 숫자를 넣고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무조건 얘네 교점의 좌표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교점의 좌표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건 뭐야? 이 직선이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야. 교점을 반드시 어떤 모양이 되든 간에 이 교점은 반드시 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직선의 식을 더하는데 어떤 한 직선의 식에다가 일정한 미지의 숫자, 미지의 상수 k를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이걸로 그럼 이 두 직선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야. 근데 얘가 4,0을 지나야 된대. 교점도 지나면 4,0을 지난대.
그럼 이 4,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대입해보자. 4 더하기 0 빼기 5 더하기 k 곱하기, 자, 가로 안에서 4, 8 빼기 0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5k는 마이너스 1, 5k는 마이너스 1, 5k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k가 뭐야? k가 5분의 1이지. 자, k에다 5분의 1 넣어보자. k에다 5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자, 이런 식이 되잖아. 자, 이 식 정리해보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얘는 그럼 5분의 2x에다가 x 더하니까 5분의 7x. 그 다음에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 5분의 14y. 그 다음에 어딨니?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28은 0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양변 5 곱하고 7로 나눠주면 x 더하기 2y 빼기 4는 0. 그럼 얘는 y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아까 설명해줬던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지금 설명해줬던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자,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생각나는 방법 아니면 쉬운 방법, 더 자신 있는 방법으로 푸세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풀어줬다고 해가지고 꼭 이 방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자, 두 점을 지나고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래. 이번 원이네. 자, 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 원의 반지름 찾으라는 얘기잖아. 자, 원의 반지름 찾는 게 목적이야. 근데 우리는 일단 힌트가, 자, 우린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뭐야? 중심은 점이잖아. 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이 점의 y좌표는 무조건 0이라는 거지. 그럼 중심의 좌표를 우리 알파, 0이라고 놓자. 그 다음에 이 원이 두 점을 지난대. 그러면 일단 우리의 목적은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얘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는 알파, 0이야.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 x-알파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놔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의 목적은 반지름 r 제곱을 구하는 거야. 근데 하필 힌트는 두 점이 주어졌어. 원이 얘는 두 점이래. 자, 원이야, 원. 참고로 제가 원을 매우 깔끔하게 아름답게 잘 그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바람대로는 안 돼. 그러니까 자, 믿자. 이것은 원이야. 이것은 원이야. 완벽한 원이야. 아주 완벽해. 자, 근데 여기에 중점이 있네. 원의 중심. 이게 알파, 0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 위에 또 두 점이 있대.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0,2라는 점을 지난대요. 뭐 얘가 어딘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 맘대로 찍은 거야. 자, 그때 우리 얘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반지름이란 건 뭐야?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잖아. 반지름, 얘도 반지름. 그러면 원 위에 한 점과 원의 중심이라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여기도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원은 모든 점과 점, 중심과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었을 때 그 거리가 다 반지름으로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자, 얘 원의 중심을 O라 그러고 얘를 점 A, 점 B라고 했을 때 얘 OA의 길이가 OB의 길이로 같아야 되는 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OA의 길이 구해보자. OA의 길이는 자,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아까 했잖아. 그럼 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 그러면 예,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OB는 자, 얘도 루트 x 빼기 x의 제곱. 그러면 알파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예,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 요건 거지. 그럼 자, 얘 전개해줘.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2 알파 더하기 2 이게 되는 거죠. 자, 보자.
OA가 OB랑 같대. 그럼 얘랑 OA 얘잖아. OB 얘잖아.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루트 같네. 꼴보기 싫어. 그럼 얘 양변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루트 안에 거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잖아. 그럼 알파 제곱 지워주고 자 얘 정리해주면 이 알파가 마이너스 2네. 알파는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러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중심의 좌표야? 아니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R이야. 반지름 구해가지고 원의 넓이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바로 원의 반지름을 구해보자. 원의 반지름 근데 뭐랑 같아? 뭐랑 같냐면 OA랑 같아. OB랑도 같아. 그럼 방금 구한 알파를 이 식에 넣어주면 그게 반지름 되겠네? 자, 바로 넣어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 OA는 알파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결국 1 더하기 4 되니까 루트 5 되는 거잖아. 이게 반지름이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 거리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게 루트 5라고. 그럼 우리 원의 넓이는 R 제곱 파이, 반지름 제곱 파이로 계산을 하지. 근데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얘는 루트 5 제곱 파이, 즉 5 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원의 넓이는 5 파이. 아우 씨. 오케이. 자, 얘도 베리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원의 성질 이것만 2개 기억하면서 차분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7번. 이번에는 얘 평행하면서 얘에 접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1,k를 지난대. 그때 우리 k의 값을 구하려. 자, 그럼 어떤 직선이 점을 지난대? 그때 점의 y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우린 결국 일단 얘 y좌표 구하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돼. 근데 얘가 얘랑 일단 평행하대. 그럼 기울기가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놨을 때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랑 같아야 돼. 왜 평행하니까? 그럼 얘의 기울기는 자, y 빼고 다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2지. 자, 얘의 기울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이 직선의 기울기도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엔 일단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으로 주어졌어. 그때 얘의 기울기가 m을 가지면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 이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m이니까 당연히 mx로 시작하겠지. 근데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건 여기서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얘 공식이야. 공식. y는 mx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r 반지름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자, 이거 외워놓으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이 방법도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얘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이 원에 접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이 식 그대로 갖다 쓰면 기울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 지금 루트 10이지. 루트 10 곱하기 루트 m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9 더하기 1. 그럼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이네. 결국에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게 되는 거지. 뭔가? y가. 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때 얘가 마이너스 1,k를 지난데 그러면 이 두 식에다가 마이너스 1,k를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 그때 k가 0보다 크대요.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 k 중에 우리 0보다 큰 값을, k가 0보다 커지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자, 한번 집어넣어 보자. 자, 일단 얘 두 개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을 때 자, 여기다가 이제 1,k를 한번 마이너스 1,k를 대입해 볼게. 자, 얘 기억, 얘 니은일 때 자, 기억에다가 1,k 대입하면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3 더하기 10, 즉 13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니은일 때는 마이너스 1,k 대입하면 얘는
K는 3 빼기 10, 즉 마이너스 7 나오게 되는 거잖아. 자, K 값이 2개 나왔는데 우리는 2개 중에 양수 K 값 13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때요? 얘도 공식으로 푸니까 쉽죠? 자,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식 많이 외워놓을수록 더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공식 많이 외워놓고 나오는 공식들을 다 외워놓고 상황에 맞게 촥촥촥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놓으세요. 알았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8번. 이 점 A에서 이 원의 그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B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자, 얘도 결국 접선과 접점에 대한 내용이잖아. 얘 공식 쓰려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문제 먼저 정확히 한번 봅시다. 자, 원밖에 한 점이잖아. 원밖에 한 점에서 원으로 이제 예,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 접선을 긋는데 얘 두 접점을 각각 B랑 C라고 한대. 자, 얘가 A야. 2,0이고 얘 B, 너 C 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린 이 삼각형의 넓이, 접점을 이어서 만드는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구하고 싶대. 이 파란 삼각형의 넓이. 자, 근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언제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어쨌든 밑변이랑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얘네를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할 거냐?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점의 좌표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얘 그럼 접점의 좌표를 우리 알파 베타라고 한 접점을 알파 베타라고 놔보자. 얘는 일단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베타는 접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면서 접선의 한 점인 거잖아. 자, 여기서 또 공식 하나.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자,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어요. 근데 얘 위에 있는 한 점, x1, y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이때는 자,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r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점이 주어진 거잖아.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r제곱인 1이랑 같아진다고. 요거라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점 A를 지나야 되는 거지. A 2,0을 지나야 돼. 그럼 여기다 2,0 넣어보자. 그럼 이 알파는 1이네. 그럼 알파는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알파 구했어. 그럼 여기다가 이 주어진 식에다가 알파 대입해보자. 알파란다. 아이고, 여기 말고 여기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2분의 1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베타 제곱은 1 빼기 얘 4분의 1이잖아. 넘기겠으니까 빼지는 거지. 1 빼기 4분의 1 하니까 4분의 3. 그럼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왜 두 개가 나왔을까? 왜긴 접점이 두 개 있잖아. 우리가 찾는 접점 A를 지나면서 얘 원 위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은 두 개 있단 말이야. B랑 C 두 개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알파가 2분의 1이야. 그럼 두 접점의 X좌표가 같다라는 얘기야. 얘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Y좌표가 얘 하나는 2분의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지.
그럼 위에 있는 게 2분의 루트 3,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을 이루는 세 점의 좌표 다 구했지. 그 다음에 이제 뭐래?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넓이를 구하려고 보는데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두 점의 좌표를 보니까 아까 x좌표가 서로 같네. 이러면 한 변의 길이 구하기 쉽잖아. 두 점이 x좌표 같을 때 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y좌표 길이 빼주고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지. 그럼 얘에서 얘 빼주자. 그럼 2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2 루트 3 해주면 2 더하기 2 루트 3 되니까 결국 얘가 루트 3 되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변 BC의 길이가 루트 3이야. 그러면 얘 밑변으로 잡으면 우리 높이만 찾으면 되겠네. 높이는 그러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얘가 높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럼 높이가 뭐가 될까? 자, 얘는 지금 이 변 BC는 x좌표가 서로 같다 그랬지. 그럼 얘를 쭉 연장했을 때 얘 직선의 다른 색으로 할까? 아니야. 얘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어떻게 돼? 얘 y는 y란다. 얘는 x좌표가 항상 같으니까 x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이잖아. 그지? 자, 그럼 우리는 점 A에서 x는 2분의 1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얘의 x좌표에서 얘의 x좌표 빼준 게 거리가 되게 되는 거죠. very 쉽게 나올 수 있지. 그러면 2 빼기 2분의 1이 결국 A로부터 BC 사이의 거리, 즉 높이가 된다는 거야.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 2 빼기 2분의 1 해주면 2분의 3 되는 거지. 높이 2분의 3, 밑변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럼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밑변, 이거 계산해 주면 되니까 얘는 결국 4분의 3 루트 3 5번이 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세 점의 좌표,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이것도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얘도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러면 문제 풀기 쉬워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번. 이번에는 A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랬더니 얘랑 일치했대. 그때 A, B, C의 값을 구하래. A, B, C 다 곱한 값을 구하래. 자, 일단 근데 평행 이동이잖아. 원을 평행 이동시키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그치. 얘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도록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자. 그럼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자, 더 없던 9를 만들어줬지? 근데 그럼 없던 9 만들어줬으면 얘 다시 또 빼줘야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또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에 y제곱 더하기 2y. 그 다음에 얘 완전 제곱식 되려면 필요한 거 1. 자, 없던 1 만들어줬지? 그럼 또 빼줘야지. 이게 이 뒤에 혼자 놀고 있던 6 데려와 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다 더해서 얘 마이너스 10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4 넘겨주면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얘를 지금 표준형으로 바꾼 거야. 그럼 얘는 오늘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었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인 거잖아. 자, 원을 평행 이동시키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움직이잖아. 근데 그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중심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왜? 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원이라는 거는. 자, 평행의 이동이기 때문에 원의 모양은 바뀌지 않아. 그러면 반지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키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3 플러스 a,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전히 반지름은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이동 후에 식이 얘야. 이동 후의 식이 얘잖아. 그럼 얘는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c인 거잖아. r 제곱이 c니까 r은 반지름 r은 루트 c가 되는 거지. 그럼 이동 후에 원의 중심의 좌표랑 같아야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전히 반지름이랑 같아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 놓고 비교해보면 3 플러스 a가 0이랑 같아야 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0이랑 같아야 돼. b가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루트 2랑 루트 뭐니? 반지름 루트 c가 2랑 같아야 돼. 루트 c가 2랑 같으려면 c는 얘 제곱한 거 4랑 같아져야 되는 거지. c는 그래서 4. 우리가 찾는 자 a, b, c 다 찾았지? 그 다음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a, b, c 값은 다 곱한 거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얘도 쉽죠? 원의 성질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자, 10번. 이번에는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의 양수인 어떤 직선을, 접선이라는 거지, 즉 기울기의 양수인 어떤 접선을 y축의 방향으로 4 루트 5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올렸더니 또다시 원에 접했대. 자, 그러면 그때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잖아.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얘는 이 직선 L은 일단 접선이지. 어느 접선이야. 근데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이야. 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아까 그거 떠올리면서 우리 얘 기울기를 일단 M이라고 하자. 그러면 기울기가 M이면서 얘한테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린 아까 배웠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2지 반지름 2 그 다음에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자, 이런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다시 여기서 4 루트 5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얘가 이 원에 다시 접했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원? 봐봐. 자, 원의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 아, 잘 그리고 싶다. 실패. 자, 이런 원이 있는데 반지름 2 이런 원이 있는데 우리가 찾는 이 직선은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면서 얘한테 접하는 직선이야.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썼을 때 얘가 대충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지. 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두 개 생기게 되는 거잖아. 기울기가 하나의 기울기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은 요렇게 두 개 나오게 돼요. 근데 이때 우리는 얘를 y축의 방향으로 4 루트 5만큼 평행이동시켰다 그랬잖아. 그럼 y축의 방향 4 루트 5만큼 평행이동시킨다는 건 뭐야? 이 두 직선 중에 어떤 걸 똑 떼가지고 위로 올린다는 거잖아. 그럼 위로 올렸을 때 다시 원에 접해야 된대.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이 접선 같은 경우에는 똑 떼가지고 y축의 방향으로 4 루트 5만큼 위로 올리면 원에 접할 수가 없잖아, 무조건. 그럼 우리가 찾는 접선은 얘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찾는 애는 얘지. 왜? 얘는 똑 떼가지고 평행이동 위로 4 루트 5만큼 이동시키면 다시 얘랑 겹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찾는 애는 지금 이 직선이야. 이 직선. 근데 얘는 잘 보면 y절편이 음수가 나오게 되는 애지. 그럼 이 식에서 y절편이 음수가 되는 거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y절편이 음수가 되는 이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는 식은 얘야. 근데 얘가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4 루트 5만큼 이동시켰더니 얘랑 같아져야 된대. 아까 그럼 이 식의 좌표는 y는 mx 더하기 2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얘가 지금 y는 mx 빼기 2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됐는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4루트 5만큼 이동시켰더니 얘랑 겹친대. 얘랑 같아져야 돼. 얘랑 같은 위치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얘를 y축의 방향으로 4루트 5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평행 이동시킨 후의 식은 여기에다가 그냥 4루트 5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평행 이동시킨 이 식이 뭐랑 같아져야 돼? 얘랑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얘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두 식이 같다고 방정식을 놓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잖아. 자, 근데 얘는 양변에 같은 거 있으니까 둘 다 지워. 그러면 남는 식 뭐야? 자, 얘 우변으로 몰고 얘는 그냥 좌변에 그대로 놔두자. 그럼 4 루트 5가 4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지. 자, 4 지워주면 m제곱 플러스 1이 루트 5랑 같대.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이 5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m제곱이 4야. 글씨 못 썼니? 그럼 m제곱이 4야. 그럼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지. m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기울기가 양수라 그랬잖아. 그럼 m은 여기서 2가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m값 구했어. 그러면 우리 찾는 직선의 방정식 얘한테 2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2x 빼기 2 루트 5가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고 우리가 좀 더 눈치를 채가지고 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이 직선에 대한 눈치를 채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형의 방정식은 특히 눈치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야, 얘가 말하는 게 뭘까? 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풀면 쉽겠다라고 좀 해법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풀어보고 많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1번. 이번에는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 점 1,6을 지났는데 그때 상수 K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직선 평행 이동 시켜보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X 대신에 X-2 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원래 식에서 K 대신에, K란다. Y 대신에 Y-K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이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되는 거잖아. 얘가 1,6을 지난데 그럼 이 식에다가 1,6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지. 자, 1,6 대입하자. 그럼 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더하기 자, Y 대신에 6 넣고 2 곱해주면 12 빼기 6K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4 응? 응. 숫자가 좀 들었겠구나. 13 빼기 13이니까 10은 6K 나오게 되게 되는 거지. 자, 잠깐만요.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6을 Y에다 집어넣는데 내가 K에다 대입했죠. 얘 그대로 2 곱해주니까 2K. 얘는 2K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이거 전개할 때 2Y 빼기 2K예요. 2K가 됐는데 제가 6 잘못 넣었습니다. 이거 실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 그대로 풀면 K는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전처럼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X축에 접할 때 상수의 A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 원의 방정식 먼저 구하자. 그럼 얘는 Y축의 방향으로만 이동하니까 Y 대신에 Y-3 넣으면 되는 거지. Y-3이란다. Y 플러스 3. 그러면 얘는 Y 더하기 3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평행 이동한 y축의 방향으로 3만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이 원이 x축에 접한대.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런 좌표 평면이 있는데 원이 x축에 접한대. 그럼 x축에 접하려면 잘 그리고 싶어. 잘 그리고 싶어. 실패. 이런 원이 x축에 접하는 원이 될 거잖아. 자, 근데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근데 x축에 접하는 원은 자, 직선에 어쨌든 접하는 거잖아. 그럼 원이 직선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접선의 접점까지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얘가 어떻게 돼?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까지의 거리잖아. 그럼 이게 반지름으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얘 반지름 3이잖아.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이은 게 반지름으로 같아야 돼. 근데 이렇게 쭉 이은 선본이 원은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접선이 x축이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 2,3 빼기 아이고야 잘못 썼다. 2, a 빼기 3이라는 이 점은 x축으로부터 수직으로 이동한 거니까 x축으로부터 3만큼 올라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x축, 즉 x축은 바꿔 얘기하면 얘는 y는 0이라는 직선이지. y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수직으로 3만큼 올라왔다. 즉 y좌표가 0에서 3 증가한 3이 된다는 거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같아진다는 얘기야. 응?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얘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온 게 반지름으로 같아져요. 지금 얘는 a 빼기 3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온 게 반지름 3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왜 절대값이냐? x축에 접하는 게 이렇게 위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접해도 되잖아.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다고. 얘가 2,a-3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얘도 이렇게 하면 이만큼이 3이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3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놓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절대값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6 또는 0이 되게 되는 거잖아. 그때 a가 0보다 크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a 값은 6이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5번. 오케이? 쉽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3번. 이번에는 활용 문제예요. 자, 다음 그림은 미술관의 한 점, 지실, 좌표 평면 위에. 자, 문제 쭉 읽으세요. 다 읽었어? 오케이? 다 읽었어? 아니야? 그럼 계속 읽어. 오케이. 자, 다 읽었죠? 자, 이번엔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 구해야 되는 건 뭐야? 관람객의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위치를 정하려고 한대. 미안, 실수.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관람객의 최소 이동거리를 구하는 게 되는 거지. 관람객의 최소 이동거리를 구하는 게 목표야. 입구로 들어와서 출구로 나갈 텐데 A작품 보고 B작품 보고 출구로 나가는 최소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A작품이나 B작품은 자, 이 벽에 걸려 있는 거지. 즉 입구로 들어서 출발점에서 X축 한번 찍고 Y축 한번 찍고 출구 도착점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출발점 경유지 1, 경유지 2, 도착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때 최소의 이동거리를 구하래.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이 문제 우리 중3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하면서 풀었던 거랑 비슷해요. 그걸 2번 꼬아놓은 것 뿐이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입구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 입구를 P라고 하고 출구를 Q라고 하죠. 점 Q.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관객의 이동거리는 결국에는 점 P부터 A까지의 이동거리,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이동거리, 그 다음에
B부터 Q까지의 이동거리. 이 계산 결과가 최소가 되는 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퉁퉁퉁 튕기지. 튕기는 거여서 우리가 굉장히 알아보기 힘들어. 그러면 얘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B랑 A는 지금 벽 어딘가에서 움직여도 되는 거잖아. 우리 작품의 위치를 거는 위치 아직 정한 거 아니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걸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 A랑 B는 X축 위에서 움직이고 Y축 위에서 움직이는 상태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BQ라는 BQ는 B에서 Q까지의 거리잖아. 근데 얘랑 BQ랑 다른 점인데 BQ랑 거리가 무조건 같아지는 점을 만들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출구 Q를 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지.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쭉 대칭 이동해서 한 이쯤 어딘가로 올 거잖아. 자, 카메라에 보이는 위치에서 한번 찍을게요. 보이나? 자, 얘를 Y축에다 대칭 이동시키면 얘 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5,4가 되는 거지. 얘를 Q'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Q'은 Q'에서 B까지의 거리. 얘는 잘못했군. B에서 Q'까지 거리. 이만큼은 자, 우리 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만큼 되는 거지. 얘도 5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 다음에 수직이죠. 왜? 수직으로 왔잖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으면 얘 직각삼각형 되지. 근데 얘도 직각삼각형이잖아. 두 직각삼각형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같아. 그 다음에 얘는 공통으로 같아. 즉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인접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 끼인 각이 직각으로 같아. 이 두 직각삼각형.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SAS 합동이 되게 되는 거지. 자, SAS 합동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대응하는 변의 길이 BQ랑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BQ' 이게 되는 거지. 자, 얘의 길이가 얘랑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 자, 얘는 근데 B를 움직여도 똑같아. B의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일로 움직여도. 자, 이런 두 직각삼각형이 또 탄생하게 되잖아. 얘랑 얘로 직각삼각형 두 개 또 나오게 되잖아. 근데 얘 또 여전히 5 공통, 그 다음에 끼인각, 직각, 여전히 SAS 합동이야. 그러면 얘의 길이랑 같아지겠지. 여전히 BQ는 Q'이랑 같아진단 말이야, 길이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길이는 PA 더하기 AB 더하기 BQ'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치? BQ 대신에 BQ' 길이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얘도 지금 입구에 들어와서 퉁 튕겨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굉장히 튕겨서 아예 다른 방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꼴배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 입구 P도 우리가 점 A란다. 그림 A가 걸려있는 이 벽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자. 그러면 대칭 이동했다고 할게.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해요. 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우리 P'이라고 할게.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얘도 7,-1이라는 좌표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얘도 아까 얘처럼 얘 이만큼의 거리, 얘 1만큼이죠? 여기도 아래쪽으로 1만큼이잖아. 그 다음에 A에서 이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 생긴단 말이야. 여기 직각이 되니까. 그럼 얘는 이 직각삼각형은 얘 가로
밑변 1, 얘도 밑변 1. 자, 이 높이 두 개 공통. 그 다음 그 끼인각 직각 직각으로 같아. 얘도 SA, S합동이 되게 되는 거지. 둘 다. 그러면 대변이 되는 PA의 길이랑 P'A의 길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 결국 PA 대신에 P'A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얘네 중에서 PA 대신에 P'A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가 PA 더하기 AB 더하기 BQ의 길이가 P'A 더하기 AB 더하기 BQ'이랑 같아지게 된단 말이야. 원래는 입구에서 출발해서 경유지 도착지가 됐는데 지금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출발점 경유지 도착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출발점과 도착점이 일직선상에 같은 방향상에 놓이게 되는 거지. 원래는 방향이 계속 꺾였잖아. 근데 이번엔 같은 방향상에 놓여 있게 됐단 말이야. 자, 이게 뭐냐?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관람객의 최소 이동거리야. 출발점으로부터 경유지들을 거쳐서 도착점까지 가는 최소한의 거리를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건 언제야? 즉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지가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이게 최소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놓았을 때 이게 이동하는 거리가 되면 이게 최소한의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돼? 이 직선 위에 네. 점 B, 작품 B도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돼. 그러면 출발해가지고 A 보고 B 보고 도착점까지 가는데 이게 다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 제일 짧아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 최소한의 거리는 A가 이 위치, B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의 최소 이동 거리는 결국 점 P'과 어디니? 점 P'과 그 다음에 점 Q'까지의 거리가 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점 P'과 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우리 구하면 x 빼기 x의 제곱 1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거 구해주면 12의 제곱 144 마이너스 5의 제곱 25 더해주면 루트 169는 13 즉 최소한의 이동 거리가 1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중3 때도 했던 거고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3번 이번엔 원이 있고 그 위에 접선이래. 한 접점에서의 접선이라 그랬잖아.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아까 했었지.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접점의 좌표에다가 x랑 y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얘의 계산 결과가 뭐가 돼야 돼? r제곱이 돼야 돼. 자, 이게 그러면 3,4에서 접점 3,4에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바로 구했지. 이 접선이 얘야. 공식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꼭 외우라는 거예요. 공식은 외워서 편하게 쓰는 거다. 그러니까 꼭 외워. 오케이? 자, 그럼 이 직선이 얘에 접한데 그때 상수 k 값을 구하래요. 자, 얘가 얘에 접한대. 그러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건 뭐야? 원이 있고 얘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접한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갔잖아. 근데 이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원의 중심, 얘는 지금 마이너스 1,2네. 원의 중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아진다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원의 중심 마이너스 1,2로부터 직선, 얘를 직선 L이라고 할게.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중심으로부터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건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루트분의 절대값이야. 루트분의 절대값인데 루트에는 개수의 제곱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럼 9 더하기 16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절대값에는 자, 직선의 방정식에 점의 좌표를 대입한 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그 전에 일반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 요렇게. 이 일반형의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8 빼기 25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루트 25잖아. 5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0이네. 마이너스 20인데 절대값이니까 그냥 20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즉 4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잖아. 근데 이게 뭐랑 같다고? 반지름이랑 같아. 이게 반지름. 이게 원의 반지름이랑 같아. 근데 K, 우리가 구한 건 K잖아. K는 뭐야? K는 반지름의 제곱이지. 원의 방정식 만들 때 저 반지름 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반지름이 4니까 16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지. 상수 K 값은 16이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얘의 둘레를 2등분했대. 둘레를 2등분했대. 요거 잘 기억하세요. 둘레를 2등분했다.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얘가 아니라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얘의 둘레 2등분했으니까 대칭 이동한 거 먼저 찾아보자.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구해 우리가? 원점 대칭은 x, y에 식에 있는 모든 x랑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지. 자, x랑 y 부호 바꿔주면 원점 이동 후에 직선의 방정식은 부호 바꿔주고 부호 바꿔주고 이 식이 되는 거잖아. 자, 얘가 이 원의 둘레의 길을 2등분했대. 자, 어떠한 원이 있는데 얘 둘레의 길을 2등분해야 되는데 둘레의 길을 2등분한다는 게 뭐야? 반으로 나눈다는 거지. 둘레의 길이를 반으로 나누려면 우리 딱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원 같은 경우에 넓이를 2등분하거나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거나 둘레의 길을 2등분하는 경우는 딱 하나뿐이야. 바로 뭐냐? 원의 이 중심을 지나게 되는 거지.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잖아. 그러면 걔 원을 딱 반으로 가르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을 2등분하는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 먼저 찾아보자. 중심의 좌표 찾기 위해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해주기만 되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글씨 너무 못 썼다. 공간 좀 부족하니까 조금 작게 쓸게요. 자, y제곱 더하기 4ay 그 다음에 얘 완전 제곱식 될 거면 1차항의 계수 2로 나누고 제곱한 거 2ay를 제곱한 플러스 4a 제곱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얘 이제 표준으로 바꿔보자.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더하기 2a의 제곱 자, 떨거지들 얘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로 만들었죠. 남는 애들 다 우변으로 옮겨.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는 거지. 자, 얘를 표준으로 바꾼 게 이거야. 그럼 얘 원의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a가 되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얘의 원의 중심 얘를 지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직선이 점을 지난다는 건 뭐야? 점의 좌표를 직선에 대입했을 때 이게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 자,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2a 마이너스 5가 0이 된다 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6이네.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자, 16번 이번에는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를 이은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근데 얘는 4단계에 걸쳐서 푸는 문제죠. 그냥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구하려는 건 무엇인가? 무엇을 구하긴?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얘는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점 PQ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지를 말하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2번이 제일 중요해. 얘만 알면 이 문제 쉽게 풀거든. 자, 근데 생각해보자.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지. 얘는 원의 중심이 2,4고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 자, 좌표 평면을 그리고 대략적으로 쟤네를 한번 그려볼게. 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야. 그러면 얘는 3이니까 어느 정도로 가야 되나? 3. 내 맘대로 그릴 거야. 오케이, 요렇게. 자, 이것은 원이다. 이것은 원이다. 이것은 원이다. 감자처럼 생겼지만 이것은 원이다. 원이라고 믿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4에서 2,4 한 2점 올라오겠네. 얼마냐? 2,4에서 반지름이 1만큼인 원인 거잖아. 반지름이 1만큼인 어떤 원이야. 자, 그때 우리 P는 지금 이 점 위 어딘가에 있어. 이 점 위에 어딘가. 막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 다음에 Q는 이 점 위에 있다 그랬잖아. 이 원 위에 있다 그랬잖아. Q가 막 이 원 위에서 막 돌아다녀. 겁나 돌아다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이때 P랑 Q 사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PQ가 어느 점 사이에 어느 위치에 놓여있을 때 얘네 사이가 제일 멀어지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의 성질, 원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원은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잖아. 자, 결국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원의 중심은 언제나 한 군데 고정돼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원의 중심, 얘가 제일 여기 딱 고정돼 있는 거지. 그 다음 P는 얘로부터 반지름, 즉 3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이야. 그 다음에 Q는 원의 중심 2,4 여기로부터 반지름 1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이야. 얘가 그럼 Q는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1만큼 떨어져 있어. P는 원의 중심에서 3만큼 떨어져 있어. 이것만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둘이 제일 멀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고정되어 있는 원의 중심끼리 한번 이어봐. 자, 이런 직선이 나오잖아. 근데 Q는 얘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우리는 PQ를 이었을 때 얘로부터 제일 길어지고 싶은 거지. 그럼 Q가 이 직선에 지금 원의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이 선분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돼. 연장선상에 이렇게 쭉 가서 이 끝까지 가는 거야. P도 얘의 연장선상에 쭉. 얘의 연장선상에 있어야지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얘는 점 P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점 Q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애잖아. 반지름만큼.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얘 원의 중심을 우리가 O'이라고 했을 때 PQ의 최대의 거리는 얘 O랑 O'의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3만큼, 반지름 1만큼을 더한 거리가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는 원 O의 중점 O와 O', 얘의 중점 O'을 이은 직선 위에 얘가 놓여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이은 직선 위에 놓여 있으면 된다. 연장선 O랑 O'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으면 되는 거야. P랑 Q가.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최대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얘 PQ의 최대의 길이는
PQ의 최대의 길이는 5, 5'.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점 P가 5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반지름 3만큼 더하고 점 Q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반지름 1만큼 더해주면 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5, 5'만 구하면 돼. 그럼 5, 5' 어떻게 구해?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우리 루트 x 빼기 x의 제곱 4의 제곱 y 빼기 y의 제곱 3의 제곱 이걸로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루트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 즉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5 더하기 3 더하기 1 즉 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는 직접적으로 막 뭔가 식을 거창하게 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우리는 동화교과서 3단원 도형의 방정식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에 4단원에서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